봐봐. 운동은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하는데 위치는 기준점 잡고 기준점으로부터의 방향과 거리를 나타낸다. 내가 100m야. 그러면 이쪽이 서쪽이라 그러자. 이쪽이 동쪽이라 그러자. 그러면 자 기준점이 김밥 천국이야. 그러면 김밥 천국에서 백스는 얼마 떨어져 있냐? 그렇지. 동쪽으로 50m. 그리고 롯데리아는 동쪽으로 150m 떨어져 있다 그래. 이해됐어? 그럼 보자. 그리고 우리가 자 물체 운동을 나타낼 때 뭐냐? 방향과 뭘로 나타낸다? 속력으로 나타낸다. 물체가 운동을 해. 그럼 빠르기가 있겠지. 얼마만큼 빠른지. 그러면 자 빠르기에 뭐가 있냐면 물체의 빠르기가 속력이야. 속력은 방향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써. 방향 신경 안 써. 신경 안 쓰고 물체에 뭐만 나타낸다? 빠르기만 나타낸 거야. 근데 얘하고 좀 틀린 게 있어. 뭐가 있다? 속도가 있다. 속도가 있다. 얘들아. 근데 우선 속력을 배우기 전에 봐. 속력을 배우기 전에 선생님이 뭘 알려주냐면 자, 첫 번째 이동거리하고 변이를 보자. 이동거리하고 변이를 보자. 그러면 우리는 변이는 안 배워. 이동거리만 배운다. 그러면 이동거리는 방향 신경 써? 안 써? 안 써. 아니? 간거리만 다 더해주면 돼. 방향 신경 안 쓰고 간거리만 다 더해줘. 근데 변이가 있어. 변이는 뭐냐? 변이는 뭐냐면 얘들아 위치 변화야. 그리고 출발점과 도착점이 정해지지. 최다는 뭐다? 직선거리네. 엄마! 뭐가 들어갔어? 직선이 들어갔지. 그러면 직선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들어간 거야? 방향이 들어간 거야. 즉, 자 이렇게 하면 얘들아 너무 편해. 출발점 A점이 있고 출발점 B점이 있다. 그러면 출발점과 도착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로는 여러 개가 생길 수 있어. 근데 첫 번째 경로 이렇게 갔대. 두 번째 경로 이렇게 갔대. 세 번째 경로 이렇게 가. 1번 경로, 2번 경로, 3번 경로야. 그러면 이동거리는 누가 제일 크니? 그렇지. 방향 신경 안 쓰고 간거리만 다 더해주면 되지. 3번, 그 다음 1번, 2번이지. 이해되니? 그리고 자 여기서 얘는 크기만 나타낸다. 이동거리는 스칼라램이야. 크기만 나타낸 거. 근데 얘는 변이는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나타내. 그러면 물리에서 얘들아 크기는 뭘로 나타낼까? 숫자로 나타낸다. 크기는 1, 2, 3, 4, 5 숫자로 나타내는 거야. 그럼 방향은 뭘로 나타낼까? 방향은 졸라리 많아. 360도잖아.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1, 2학년까지는 뭐야? 직선 운동만 취급해. 방향이 그러다 보니까 두 개밖에 없어. 정지에 따라 힘받아 움직이지. 이쪽이 기준 방향 플러스야. 반대가 반대 방향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방향은 두 개밖에 없어. 방향은 도로 나타내는데
기준 방향이 플러스고 반대 방향이 마이너스다. 근데 선생님 그냥 좀 이거 좀 주려고 하는 거야. 응? 그럼 보자. 근데 변이는 어떻게 될까? 근데 변이는 뭐라 했냐? 저기가 출발점과 도착점이 정해지지. 최단 직선거리다. 그러다 보니까 변이는 뭐로 갔냐? 2로 갔네, 전부 다. 2로 갔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하지. 그러면 이동거리가 크게 되겠어. 봐봐. 선생님이 앞으로 1m 갔다. 뒤로 1m 갔다. 그럼 이동거리는 방향 신경 안 쓰지. 간거리만 다 더해주면 돼. 왔다 갔다 하니까 2m지. 근데 변이는 방향이 있어. 앞으로 1m 갔지. 뒤로 뭐니? 1m 갔지. 위치 변화 있어 없어? 없지. 변이 0이야. 그리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합이 얼마야? 0이잖아. 이렇게 따지는 거야.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하지. 그러면 누가 크다? 이동거리가 커. 같을 때는 같은 방향으로 직선 운동을 할 때밖에 없어. 쭉 봐봐. 이쪽으로 10m 갔지. 이쪽으로 5m 왔다. 그러면 이동거리는 얼마야? 방향 신경 안 써. 15m야 이동거리. 변이는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변이는 얼마니? 5m야. 이해됐죠?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하면 이동거리가 크다. 니들이 너 이제 내일 놀러 가려면 이마트 가고 뭐 사지. 근데 아빠하고 엄마하고 이제 차 타고 이마트 가고 있는데 요 도로 표지판에 이마트까지 2km라고 나왔어. 그러면 이건 이동거리가 변니까? 이동거리가 변니까? 이동거리? 그렇지. 어떤 미친놈이 이마트까지 직선으로 들어. 한 번이라도 틀어지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동거리지. 그리고 변이는 그거보다는 작겠지. 왜? 최단 직선거리니까. 그러잖아. 방향이 한 번이라도 틀어지면 선생님 누가 크다 했어? 이동거리가 크다 했어. 변이는 그거보다 작다. 그리고 변이가 제일 작아. 최단 직선거리잖아. 그러면 자 400m 트럭이 있었어. 얘들아. 400m 트럭. 근데 얘가 출발점이고 얘가 도착점이야. 근데 이 거리가 100m래. A란 놈이 반 바퀴를 돌았대. 졸라리 게으른 새끼야. 근데 똑같은 시간에 B는 한 바퀴를 돌았대. 그러면 A의 이동거리는 얼마냐? 400의 절반이니까 200이지. 그리고 변이는 뭐야? 위치 변하니까 최단 직선거리니까 100m지. 근데 B는 이동거리가 얼마냐? 400이지. 한 바퀴 돌았으니까. 그리고 변이는 제자리 왔잖아. 아니지. 0이지. 위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0이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이라도 방향이 변하지. 누가 크다? 이동거리가 크다. 그리고 같을 때는 뭐야? 같은 방향으로 직선 운동할 때야. 이동거리는 방향 신경 안 쓰고 간거리만 다 더해주면 돼. 근데 변이는 뭐다? 위치 변하고 출발점과 도착점의 최단 직선거리다. 근데 봐라. 얘들아 우리가 뭐가 있어 또? 속력하고 속도가 있어. 속력은 단순하게 물체의 빠르기야. 근데 속도는 뭐냐? 속력 플러스 방향이야. 어느 방향으로의 빠르기야. 이해되니? 야, 이강인이가 토트넘 올 수도 있다. 안 돼요. 근데 야, 걔 스페인 리그에 있는 것보다 잉글랜드 리그 EPL 가는 게 훨씬 나아. 근데 EPL 가면 좋은데 수능은 안 돼요. 토트넘?
손흥민이 빠져나와야지. 병신같이 손흥민은 왜 계속 거기서 삐대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소금에는 거기고 이건 가면 돼요. 이상하네. 자, 그럼 봐봐. 야, 속력하고 방향인데, 즉 영어로도 얘는 스피드야. 얘는 벨로시티야. 근데 앞으로는 전부 다 얘들은 S로 쓰고, 얘들은 V로 쓸 거야. 봐봐. 얘는 뭐냐면, 야, 이동거리는 스트리트 거리니까 스트리트야? 확 스트리트 오 파이어 해가지고 때려버리니까. 이건 뭐냐면 이 거리 저 거리 사랑의 거리가 아니야. 여기서는 이동거리는 뭐냐면 우리 S는 시프트의 약자야. 우리가 있잖아, 컴퓨터 자판에 보면 시프트 키 있지. 이게 이동 커서 키거든. 그러다 보니까 S가 얘들은 시프트란 뜻이야. 얘는 V야, V. 근데 얘는 그냥 V로 쓰고 얘는 화살표를 쓰는 거야. 방향이 있기 때문에. 얘도 그냥 얘는 S로 쓰고 얘는 위에다가 화살표를 쓰는 거야. 방향이 있으니까. 이해됐니? 그럼 보자. 속력이라는 건 얘들아 뭐야?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야. 이동 거리야. 속도는 뭐야? 너희들은 앞으로는 이동 거리하고 뭐만 배워? 속력만 배우는데 선생님이 혹시나 몰라서 변이하고 속도를 알려주는 거야. 그럼 보자. 속도는 봐봐. 단위 시간 동안에 뭐다? 변이. 이해됐니? 야, 소윤아, 쓰지 마. 설명 들어. 그리고 사진 찍어. 무슨 말 알지? 야, 적을 시간에 이해해. 알았지? 그리고 사진 찍어. 봐봐. 자, 그러면 우리가 뭐가 계속 오는 거야? 누가 오는 거야? 웬 대리운전이야. 아씨,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1,000원 내라고 씨. 당비 납부해라고 씨. 이것도 해지해버려야 되는데. 예서에 꼴보기 싫어갖고 내가 나 탈당을 해버려야지 씨. 자, 봐봐. 자, 봐라. 뭐가 있냐면 얘들아, 이런 게 있어. 물리에서는 다른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몰라가지고 안 가르쳐준다. 선생님이나 되니까 가르쳐주는 거야. 봐봐. 뭐냐면 정의를 통해서 관계식을 뽑아낼 수가 있어. 물리 공식은 다 이렇다. 봐봐. 뭐라고 나오냐면 정의가 A에 대한 B가 나와. A에 대한 B가 나와. 또는 A 하는 동안에 더워 씨. 나 버틸게. 이 땀 차가지고 지금. A 하는 동안에 B가 나와. 보자. 자, 근데 A가 뭐니? A가 뭐야? 기준이야. 비교할 때 기준이야. 그리고 B가 뭐야? 비교 대상이야. 그만 봐봐. 얘들아, 나를 이해해라. 나는 뉴진스를 모른다. 잘. 이만한 사과가 있어. 네. 뉴진스를 모른다고 잘. 나는 내가 알아봤자 어디까지 알아? 블랙핑크까지는 알아. 뉴진스를 몰라. 근데 요새 대세가 뉴진스라면서. 뉴진스를 모른다. 모를 수 있지.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뉴진스를 모르? 모르지. 잘. 이름은 들어봤는데
그 정확한 그 노래도 못 들어봤어 나는. 이렇게 선생님이 요새 이제 옛날에는 뭐냐 저 왔다 갔다 할 때 차 타고 올 때 여기 있잖아 한 40분 걸리니까 집에서 출발해갖고 보통 라디오를 들었거든. 근데 요새는 라디오도 듣기 싫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소설 이제 핸드폰으로 소설책 읽어주는 거 있잖아. 그걸 들어. 그러니까 음악 들을 일이 없어 요새는. 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쉬는 거 아니었어요? 어? 여기서 쉬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선생님 강명 살아. 강남이야? 강남이 아니라 광명. 아, 광명에 여기서 그래도 가까운 편이야. 강남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 뭐. 제경이 타면 그냥 쑥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오는 건데 나는 모르니까 그냥 그냥 예를 들라고 설명했지. 이만한 사과가 있었어. 근데 찌위가 6개 먹었어. 많이 먹었어, 적게 먹었어.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지. 나는 찌위는 좋아하는데, 얘는 싫어해. 누구 서련이가 김떡감이 9개 쳐먹었어. 돼지 같은 년. 근데 더 싫어하는 애, 뭐냐, 사무엘 잭슨이 지민이가 네? 지민이가 에이요. 에이, 그렇지. 내가 어떻게 방탄을 요하겠어? 난 지민이도 좋아해. 방탄 지민이 좋아해. 우리 동생하고 누나가 좋아하더라. 아줌마들이. 야 15개 참았대. 얘는 배 터져 뒤졌을 거야. 근데 봐봐. 그러잖아. 응. 근데 서련이에 비해서 쭈이는 적게 먹었지. 서련이에 비해서 지민이는 많이 먹었지. 그럼 봐봐. 야, 9분의 6, 9분의 15지. 네. 그러면 A에 대한 B지. 그러면 관계식이 뭐가 나오냐면 기준분의 비교가 나오거든요. 앞으로 관계식은 기준분의 비교인 거야. 그리고 기준이 9분의 6, 9분의 15 일정해버리면 편하지. 근데 9분의 6, 10분의 15 하면 통분 더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준이 일정해버리면 편하다. 한번 보자. 자, A 하는 동안에 B지. 그러니까 A가 기준이고 A가 비교 대상인 거야. 따라서 속력은 자, 기준분의 비교니까 시간분의 이동거리야. 그래가지고 약자로 쓰면 V는 시간, 타임, T분의 시간분의 이동거리 S야.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리고 또 여기서도 속도도 단위 시간 동안의 변이지. 그러면 속도도 기준분의 비교니까 자, 속도도 뭐야? 자, 시간분의 변이야. 갖고 쓰면 여기다가 속도는 속력뿐만 아니라 방향을 나타낸다니까 방향 나타내니까 선생님이 화살표로 쓸 거야. 그리고 시간분의 변이니까 변이도 방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고 단위는 똑같다. 미터 퍼 세컨드. 이해되니? 그래가지고 야 같은 시간이면 누가 커?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하지. 그러면 이동거리가 크다겠지. 그러니까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하면 누가 크다? 속력이 큰 거야. 왜? 이동거리와 시간 중에서 이동거리가 크니까. 같은 시간이면. 그리고 같을 때는 같은 방향으로 직선 운동할 때 밖에 없다. 지금 야, 왜 너는 카운트로 펴고 있어? 이거잖아. 거꾸로 폈지.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나타낼 때 운동이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거지. 갖고 이동거리하고 속력으로 나타내. 이동거리는 야 방향 신경 안 쓰고 간거리만 다 더해주면 돼.
그리고 속력이란 건 단순하게 물체의 빠르기야. 방향 신경 안 써. 그러다 보니까 속력은 물체의 빠르기로 물체가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야. 따라서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지. 그러면 단위가 봐봐 얘들아. 속력의 단위가 뭐가 있니? 속력의 단위가 뭐가 있어 얘들아? 뭐가 있어? 단위가 뭐 있어? 야,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미터 퍼 세크가 있고 킬로미터 퍼 아워가 있단 말이야. 1미터 퍼 세크는 뭐야? 1초에 1미터가 간다는 거지. 그러면 봐봐. 1미터 퍼 세크는 킬로미터 아워로 고치지. 그러면 아워가 몇 초니? 1시간이. 너이씨 1분이지. 60초 곱하기 60분이지. 3600초가 되지. 그러면 얘도 위아래 분자하고 분모가 1이 돼야 되니까 미터도 몇 배가 돼야 돼? 3600m가 돼야 되지. 그러면 이게 1 아워고 얘가 3.6km. 자, 따라서 1m per sec는 3.6km per hour하고 똑같다. 고치면 나왔냐 안 나왔냐? 나왔는데 반대로 나왔네. 그렇지? 1km per hour가 고치면 0.28m per sec라고 나왔지. 이걸로 바꿔. 이걸 써라. 이게 더 편해. 응? 1m per sec는 km hour로 고치면 얼마다고? 3.6km per hour다. 야, 해? 이게 뭐냐? 김소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요? 이게 뭐야? 아, 그거 빛이에요. 아, 빛이냐? 신기하게 생겼네? 아, 이게 여기다가 한번 까면 쫙 펴지는 거지? 그리고 밑에가 거울 다 되는 거지? 네. 알았어, 그만. 희한하게 막 뭘로 돼 있어갖고 내가 갑자기 뭔가 궁금했지. 막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어. 자, 봐봐. 그래가지고 봐봐. 그리고 뭐가 있냐 얘들아? 또 뭐가 있냐? 평균 속력 있다. 평균 속력은 뭐냐?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막히면 천천히 가고 안 막히면 빨리 가겠지. 그러니까 도중에 속력 변화를 고려 안 해. 속력 변화를 고려를 안 해요. 단지 총 걸린 시간분에 총 이동거리를 나눠버리는 거야. 평균 속력이란 건 봐라 얘들아. 총 걸린 시간분의 거야. 동안에 총 이동거리야. 지금 뭐냐? 얘가 기준이고 얘가 비교 대상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평균 속력은 뭐냐? 평균 속력은 따라서 총 걸린 시간분에 총 이동거리. 똑같아요. 니들이 시험 봤지? 그럼 어떻게 돼? 평균 내지. 야, 총점을 다 해. 과목 수로 나눠버리면 되잖아. 똑같은 거야. 근데 이런 게 있어 얘들아. 예를 들어 보면 이런 문제가 가끔씩 시험에 나와. 왜냐면 야 이렇게 같아. 야 그리고 속력에서 야 소리의 속력이 얼마니? 340m/s다. 너 뭐라 그랬어? 완전 틀렸어요. 너무 8.7? 8.7 어디서 나왔지? 야 소리의 속력이 음파의 속력이 340m/s야. 이게 느린 거 같지?
줄다리 빠른 거야. 1초에 340m 가는 거야. 그러면 야 킬로미터 아워로 고치지. 3.6을 곱해봐. 얼마야? 그러면 1200km 가는 거야. 그러니까 1시간에 약 1200km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음속으로 가는 비행기 있지. 그러면 서울에서 제주도 왔다 갔다 하고도 시간이 남아. 1시간 동안. 그 정도로 빠른 거야. 이렇게 음속을 벗어나지. 음속보다 더 크지. 속력이. 그러면 얘가 지나간다는 다음에 소리가 꽝꽝꽝꽝 들리는 거야. 그렇지. 음속보다 더 크니까 속력이 만약에 빠르면 그 정도야. 음속이 엄청 빠른 거야. 그러면 야 똑같은 이동 거리를 여기는 갈 때는 40km 아워로 갔대. 올 때는 60km 아워로 갔대. 그러면 평균 속력이 얼마냐 물어봐. 선생님 50이요? 죽여버린다. 자, 평균 속력이란 건 뭐야?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지. 근데 S는 똑같다 했지. 똑같은 거리로 했지. 그러면 이동 거리는 뭐니? 왔다 갔다 ESG. ESG 얘들아. SS니까. 근데 여기서 봐봐. 시간을 구해야 되지. 밑에 시간을 구해야 되지. 시간은 뭐니? 속력분의 이동 거리. 바꾸면 되잖아. 그러면 야 시간은 40분의 SG. 갈 때는 속력에다가 시간으로 나눠주니까 속력이 얼마였냐? 이게 40이었지. 40km였잖아. 그러니까 40분의 S잖아. 올 때는 60분의 S일 거 아니야. 시간이. 이해됐어? 소연이 이해돼 안 돼? 봐봐. T는 속력분의 이동거리잖아. 이동거리는 S잖아. S로 정해져 있잖아. 그러면 속력만 쓰면 될 거 아니야. 40분의 S, 60분의 SG. 그럼 얼마야? 통분하면 내가 산수까지 해야 되니? 120분의 3S하고 2SG. 5S고 1분의 2S니까 5S분의 S는 지우면 5분의 240이네? 40이니까 얼마야? 48이네? 그래서 평균 속력이 48km/h가 되는 거야. 이렇게 구해야 되네? 40, 50이라 60이라 갖고 평균 50으로 하면 안 돼. 손가락 잘라버려. 잘 봐라. 그래서 속력이란 건 물체의 빠르기로 물체가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로서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고 단위는 미터/세컨하고 킬로미터/아워고 평균이란 건 도중에 속력 변화를 고려 안 하고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로 나누는 거야. 단위도 얘도 미터/세컨고 킬로미터/아워다. 80m를 이동하는데 25초가 걸렸다. 그러면 20m를 이동하는데 15초가 걸렸대. 그러면 총 100m를 이동하는데 평균 속력은 얼마냐 물어보지. 그러면 시간분의 총 걸린 시간 25초하고 15초니까 40분의 80하고 20이니까 100m야. 그래서 2.5m/s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기록하는 장치가 있어요. 옆에 봐봐. 옆에 보면 운동을 기록 분석하는 장치가 있다. 뭐 있니? 다중 성광 사진, 시간 기록계. 그 다음에 뭐 있냐면 스피드건도 운동을 기록 분석하는 장치야. 일종의. 그러면 다중 성광 사진은 어떠냐면 암실에서 캄캄한 암실에서 있잖아. 물체를 갖다가 운동시켜 떨어뜨려. 그리고 일정 시간 간격으로 플래시가 터지게 만들어. 그러면 플래시가 터질 때만 사진이 찍힐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진에 운동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분석하면 운동을 갖다가 기록 분석할 수 있어. 그리고 시간 기록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우리는 집에서 쓰는 건 교류다. 갖고 얘가 60Hz야. 진동수가 1초에 60타점을 찍는단 말이야. 이것도 1초에 60번 깜빡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계속 켜져 있는 줄 알아.
그걸 구분 못해. 그러면 얘를 갖다가 종이 테이프가 있는데 얘가 수레를 운동시켰다. 그러면 종이 테이프에 타점이 찍혀. 타점이 찍혀. 이걸 분석하면 운동을 갖다가 분석할 수 있어. 이해되니? 이렇게 운동을 기록 분석하는 장치야. 그리고 보자. 자, 중요한 게 또 뭐냐? 또 뭐냐 이제 찍었냐? 찍어? 아니 찍어. 이걸 그리고 좀 보자. 뭐가 있냐? 이제 힘을 보자. 힘을 보자. 힘이란 게 얘들아 뭐냐? 힘이 물체의 외형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야. 원인이야. 물체의 외형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야. 야, 정지하고 있으면 힘을 가하지. 그럼 얘가 운동을 해. 운동 상태가 변해. 운동하고 있는데 힘을 가하면 운동 상태가 송행이 더 빨라지거나 송행이 더 느려져. 그래서 모든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은 뭐다? 힘이야, 힘. 힘이란 건 뭘로 나타내? 얘들아? 벡터랑이다. 힘은 봐봐.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으로 나타내는데 뭘로 나타내? 화살표로 나타내. 시작점이 작용점이야. 화살표의 시작점이 작용점이다.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야. 화살표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야. 이해됐니? 응? 그만 봐. 그리고 힘이란 건 물체에 한 힘만 작용할 수도 있지만 여러 힘이 작용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걸 갖다가 한 힘의 효과가 나타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 알짜힘 또는 합력이라고 해. 합력은 뭐야? 물체에 한 힘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힘이 작용했을 때 이걸 한 힘의 효과로 나타나는 걸 뭐라고 해? 합력이라고 해. 또는 실제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해서 알짜힘이라고 해. 이거 간단해. 야, 물체 같은 방향으로 3뉴턴. 힘의 단위가 뭐냐? 뉴턴이다, 뉴턴. 그리고 5뉴턴이 작용했어. 같은 방향이면 더해주면 되지. 그래서 총 몇 뉴턴이 작용한 거야? 8뉴턴. 8뉴턴 작용한 거야. 그래서 합력 알짜힘이 8뉴턴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어. 이쪽으로 5뉴턴, 이쪽으로 3뉴턴 작용했어. 그러면 서로 반대 방향이지. 큰 힘에서 작은 힘 빼. 그리고 힘의 방향은 큰 힘의 방향이야. 따라서 큰 힘에서 작은 힘 빼지. 플러스. 오른쪽 플러스라고 그러자. 왼쪽 마이너스지. 그럼 얼마야? 2뉴턴이잖아. 오른쪽으로 2뉴턴이잖아. 이해됐어? 이게 합력이야. 그리고 또 보자. 자,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5뉴턴, 왼쪽으로 5뉴턴. 힘의 크기 갖고 방향 반대네. 합력이 얼마냐? 0이지. 이걸 무슨 상태라고 해요? 힘의 평행이래요. 힘이 또 크기 같고 방향 반대이기 때문에 합력이 0인 상태를 우리는 힘의 평행이라고 해. 이해됐니? 그러면 봐. 자,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힘이랑 있어. 한번 봐. 힘이 작용 안 한다. 근데 현실에서는 힘이 작용 안 하냐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합력이 0이면 힘이 작용하지 않는 효과하고 똑같아. 그러면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없지 얘들아. 그러면
정지하고 있는 놈은 계속 뭐한다? 정지하려고 해. 운동하는 놈은 그 방향 그대로 그 속력 그대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려고 해. 이게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인 무슨 법칙이다? 관성의 법칙이야. 관성이란 건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야. 하고 관성의 법칙이다. 앞으로 얘들아 정지하고 등속이 나오지. 무조건 함량량이다. 함량량이다. 정지하고 등속은 힘이 작용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하고 똑같다. 정지하고 있으면 힘이 작용 안 하는 거잖아. 그리고 등속하고 있으면 야 힘이 함량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처럼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우리는 뭐라 그래? 관성이라고 그러지. 하고 정지하려는 관성을 이걸 정지관성이라고 그래. 야 버스가 멈춰 있다가 갑자기 출발하지. 나 계속 정지하고 싶으니까 내 몸 뒤로 쏠려. 근데 버스가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아. 나 계속 운동하고 싶어갖고 앞으로 쏠리지. 그게 정지관성하고 운동관성. 그러면 야 관성은 뭐에 비례할까? 질량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 강호동하고 선생님하고 똑같은 속력으로 달리다가 멈추려고 그래. 그럼 누가 멈추는가? 강호동이지. 왜? 질량이 크기 때문에 계속 장난치지 마, 이 새끼야. 확실히 차이 나잖아. 확실히 차이 나. 강호동이 질량이 크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하는 관성이 커. 사람한테 질량이 크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한테 질량이 크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질량이 크니까 큰 거지. 물체 고해한량이야 이거는. 한번 보자.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근데 몸무게하고 질량은 좀 틀리지. 근데 자 봐봐. 그리고 힘이 작용하지. 뭐 합력이 0이 아니야 얘들아. 0이 아니면 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놈이 있어. 누구냐? 가속도가 있어. 속력이 빨라지거나 속력이 느려져. 무슨 운동한다? 힘이 작용하면 무조건 가속도가 생겨. 가속도 운동한다. 이게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인 가속도의 법칙이야. 이때 얘들아 봐봐. 가속도는 뭐 때문에 생겨? 힘하고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도 비례해. 힘 때문에 생기는 거야. 따라서 힘하고 가속도는 무슨 관계? 비례관계야. 근데 힘 받아갖고 가속도는 속도 변화를 원하는 거고, 관성하고 비례하는 질량은 속도 변화 안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속도하고 질량은 서로 반대라고. 반대다. 이게 운동 제2법칙이다. 그러니까 야 정지하고 등속이 나오지. 그럼 합력이 온다. 응? 근데 합력이 힘이 작용하지. 그러면 무슨 운동한다고? 무조건 가속도 운동. 이해됐어? 가속도가 뭐야? 속력이 빨라지거나 힘에 의해서 속력이 느려진 걸 뭐라 그러는 거야? 가속도라. 이해됐어? 좀 쉬워? 얘들아. 근데 가속도랑 질량이랑 반비례 관계잖아요. 가속도랑 관성도 반대가 관속도 굳이 야 관성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이고 가속도는 힘 받아가지고 속도가 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관계야? 서로가 이제 정확히는 반비례 관계라고 말하는 분도 없는데 그런 거 아니겠지? 자 봐봐. 등속 운동이 있어. 등속 운동은 뭐라고? 뭐가 일정하다고? 속력이 일정한 거야. 왜? 합력이 없으니까. 물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없으니까 그 속력 그대로 가는 거야. 정지하면 계속 정지하고 힘이 작용 안 하면
운동하면 그 속력 그대로 그 방향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 등속 운동은 뭐야? 물체가 운동할 때 속력이 일정하다. 그런 거 보자. 자, 등속 운동이란 건 뭐가 일정하다고? 속력이 일정하다고. 그러면 봐, 얘들아. 자, 첫 번째 봐라. 물체가 운동할 때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다. 그러다 보니까 속력하고 평균 속력하고 어떻다? 같아 버리지. 왜? 속력이 일정하니까 평균 내봤자 그 속력 그대로야. 그리고 속력은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고. 야, 봐봐. 등속 운동이라는 거 봐봐. 속력이라는 건 시간분의 이동거리지. 근데 이거 일정해. 그럼 시간하고 관계 있어 없어? 없지. 이때는 시간에 비례해서 이동거리가 늘어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속력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단지 시간에 따라 뭐가 늘어날 뿐이야? 이동거리가 늘어날 뿐이지. 이해됐어? 뭐 있냐? 등속 운동이니까 리프트, 모노레일, 무빙워크, 컨베이어 벨트, 에스컬레이터 등이 있다. 자, 봐봐. 그리고 운동하는 물체는 봐. 운동하는 물체는 합력이 없을 때,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무슨 운동하냐? 등속 운동한다. 그럼 봐봐. 자, 이게 그 밑에 그림이 있잖아. 등속 운동이야. 근데 이게 다중성광사진이다. 다중성광사진은 봐봐. 당신은 일정 시간 간격으로 후레쉬가 터지지. 후레쉬가 터질 때만 사진이 찍히지. 갖고 운동을 기록 구성한 장치인데 봐봐.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인데 이때는 뭐가 일정해? 시간 간격이 일정 시간 간격으로 후레쉬를 터뜨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간이 일정해. 그러면 속력하고 얘들아 시간하고 이동거리하고 비례하지. 근데 여기서는 타점 간격이다. 만약에 이 간격이 일정하지. 그러면 뭐야? 속력이 일정한 등속운동입니다. 봐봐. 간격이 어떻다? 다 똑같지? 그러면 얘는 뭐야? 등속운동인 거야. 간격이 넓어지지? 그럼 속력이 빨라지는 거야. 간격이 좁아지지? 속력이 어떻다? 느려지는 운동이다. 여기서는 간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운동이야? 등속 운동이지. 이해됐어? 그런 거보다 옆에. 자, 속력의 비교. 속력은 같은 거리를 이동했을 때 걸린 시간이 짧을수록 속력이 빠른 거지.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클수록 속력이 빠른 거지. 봐봐.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야. 시간이 같을 때는 이동거리가 클수록 속력이 빠른 거야. 그리고 이동거리가 같을 때는 시간이 짧게 걸릴수록 속력이 빠른 거야. 이해됐니? 그리고 등속 직선 운동은 뭐야? 얘들아, 옆에 나왔지? 등속은 속력도 일정하고 직선이니까 무엇도 일정하다? 방향도 일정한 거야. 하고 다섯자로 고치면 뭐다? 등속도 운동입니다. 속도가 뭐라겠어? 속력하고 방향이라 있지. 그러니까 속력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한 거야. 야, 등속 직선 운동을 다섯자로 고치면 뭐라고? 등속도 운동이라고 해. 등속도 운동. 그리고 근데 현실에서는 뭐가 있냐 얘들아. 힘이 작용 안 할 수가 없지. 마찰력이나 공기장력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등속이라든지 그게 거의 없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아이디어라는 상태를 갖다가 가지고 우리가 등속 운동을 원하는 거야.
마찰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마찰이 없다고 생각하고 실험했을 때 마찰이 거의 없는 게 뭐야? 에어트랙 같은 거. 공기를 쏴줘. 그래갖고 물체를 운동시켜. 그럼 공기를 쏴주니까 이게 둥둥 떠다니면서 운동할 거 아니야. 마찰력이 최소화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봐봐. 옆에 나왔잖아.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운동 봐봐. 마찰력이 거의 없는 얼음판에서 미끄러지는 아이스하키 퍽과 에어트랙에서나 에어테빌처럼 공기가 나오는 바닥에서 놓인 물체는 마찰력이 거의 작용 안 하기 때문에 등속 운동할 수 있다. 이해됐니? 그리고 그래프가 중요하다. 등속 운동에서 그래프 보자. 얘들아 봐라. 자, 그래프에서 첫 번째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야, 그래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기울기하고 민넓이야. 봐라. 기울기는 뭐니? 기울어진 정도야. x축분의 y축이야. 기울기는 뭐라고? x축분의 y축인데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이동거리네. 어쩌을까? 이게 뭐냐? 속력이잖아. 따라서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력이네. 그럼 얘는 기울기가 일정하잖아. 그럼 속력이 일정한 무슨 운동이다? 등속 운동인 거야. 등속 운동인 거야. 이해됐니? 이해됐어? 그리고 얘를 갖다가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로 바꾸면 어떻게 돼? 속력의 그래프로 바꾸면 속력이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해야 되니까 이 그래프로 되지. 속력이 일정해야 되잖아. 그리고 민넓이는 뭐네?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민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민넓이는 이동거리가 되네. 이동거리야. 민넓이는 이해됐지? 그러면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를 했대. 하고 둘이가 경주를 했는데 이렇게 됐대. 얘가. 하나는 VA고 하나는 VB였대. 둘 다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속력이 일정한 거야. 둘 다 등속이야. 등속은 등속인데 단지 얘가 기울기가 더 크니까 더 빠르게 등속 운동하는 거야. 이해됐어? 즉 얘가 2m/s고 얘가 1m/s인 거야. 이해됐어? 얘는 1초일 때는 얘는 1m 가고 얘는 1초일 때 몇 미터 가는 거야? 2m 가는 거야. 그리고 2초일 때는 얘는 2m 가고 얘는 얼마 가는 거야? 4m 가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얘를 시간하고 속력 문댕이 새끼. 이동거리다. 시간하고 이동거리에서 기울기가 뭐라고? 속력이야. 얘는 기울기가 일정하지. 그러니까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이야. 근데 얘를 시간하고 뭐로 바꾼다? 속력의 그래프로 바꾸면 둘 다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일자야, 일자. 근데 얘가 VB가 이거고 VA가 얼마인 거야? 이거면 돼. 이거지. 그러면 되지. VA가 이거지. 얘가 1m/s로 등속 운동하고 얘는 2m/s로 등속. 이렇게 된다. 그래프가. 그러면 옆에 풀어봐. 빨리 아까 둘이 같이 갔다 올 거지? 네. 그래.
그 뒤에도 풀어봐. 네? 88, 89.
다 했어? 보자. 87페이지 1번에 운동, 단위 시간, 평균 속력. 그 다음 2번에 10초분에 100m니까 10m/s. 그 다음 이동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30 곱하기 20이니까 600m. 그 다음 1000m를 20m/s로 달리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이동거리니까 20분의 100이니까 50초. 그 다음 3번 같은 게 시험이 잘 나온다. 속력 비교하는 거. 자, 해보자. 가는 얼마니? 8분의 100이니까 12.5m/s지. 그 다음, 자, 그리고 나는 얼마냐? 2시간에 72km니까 36km/h지. 그러면 3.6km/h가 1m/s라 했으니까 10m/s야. 응? 야, 봐라. 얘들아. 2시간에 70이냐? 72지. 그러니까 이게 36km/h니까 얘는 또 1m/s가 3.6이지. 그러니까 10m/s가 되는 거지. 이해되니? 첫 번째가 12.5m/s, 두 번째가 10m/s. 세 번째 보자. 자, 얘는 등속 운동한대 5m/s로. 5m/s지. 평균 속력은. 그 다음 초속 10m로 등속 운동하는 야구공은 10m/s지. 따라서 가가 제일 크고 나하고 라는 똑같고 다보다는 크지. 가가 봐봐 제일 크고 나하고 라는 같고 다보다는 크겠지. 이해됐니? 답이 이해됐어? 안 됐어? 그 다음 4번에 어떻게 돼? 자, 야, 각 구간별 평균 속력이 얼마냐? 전부 다 1초분에 20이지. 20m/s로 일정한 등속 운동이네.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는 이렇게 돼야 되지. 이거지, 이거. 5초분에 100m다. 이렇게 돼야 되지. 그리고 얘는 20m/s로 일정한 거야. 이렇게 돼야 되지. 그래프가. 이해되니? 그 다음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력이잖아. 얘는 속력이 기울기가 일정한 등속 운동이지. 그래프의 기울기가 클수록 속력이 빠르다. 그리고 이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이때 시간하고 이동거리는 무슨 원이 비례 그래프지. 넘기고 88, 89 숙제고. 몇 페이지가 숙제야? 93페이지까지 숙제네. 93페이지 너 책에 있을 거 아니야? 책이 있을 거 아니야? 93페이지까지 풀어보면 되지. 소연아, 자이나카 운동 보자. 자이나카 보자. 얘들아, 뭐가 있냐? 여기서 이제 책이 안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또 해줄게. 뭘 해주냐면 우리가 이제 뭐가 있냐? 여기서 가속도가 있다. 가속도가 있어. 가속도는 뭐 때문에 생기냐, 얘들아? 뭐 때문에 생겨? 무조건 힘 때문에 생긴다. 힘이 작용하면 무슨 운동이요? 가속도 운동이에요. 힘이 작용 안 하지. 합력이 여기지. 정지한 놈은 계속 정지. 운동한 놈은 그 속력 그대로, 그 방향 그대로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힘이 작용하면 무조건 가속도 운동하게 돼 있다. 오씨. 그리고 힘하고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도 비례. 또 뭐냐? 가속도는 앞으로 A로 쓸 거야. 우리가 자동차 페달에 브레이크 페달하고 악셀 페달이 있어. 악셀레이션이 그 가속도야. 근데 가속도라는 건 힘에 의해서 속력이 빨라지거나 속력이 느려지는 거야.
단위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를 합니다. 가지고 봐봐. 그리고 따라서 가속도는 뭐냐? 시간분의 속도 변화를. 속도가 빨라지든지 속도가 느려지든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앞으로 삼각형 델타로 불러요. 변화량이 뜻이야. 속도 변화량이야. 시간분의 나중 속력에서 처음 속력을 빼는 거야. 그래서 제로라는 건 처음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단위는 미터 퍼 세크로 나누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그리고 가속도에서 크기는 뭘 나타낼까? 속도 변화를 나타내. 뭐냐면 가속도가 1m per s 제곱이지 1초에 1m per s 빨라진다는 거야. 가속도가 2m per s 제곱이지 1초에 2m per s 빨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속도 변화를 의미하고 방향은 뭘 의미할까? 속도의 증감을 의미한다. 플러스면 속도가 증가하는 거고 마이너스면 속도가 감소하는 거야. 자, 가속도라는 건 뭐야? 힘이 작용해갖고 속도가 변하는 거야. 그래갖고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다. 이해됐어? 그러면 보자. 이제 우리가 자인학화 운동을 보자. 자인학화 운동을 보자. 자인학화 운동을 보자. 첫 번째 자인학화 운동이 있어. 자인학화 운동은 뭐야? 이거야. 그냥 떨어뜨린 거야. 그러면 뭐야? 자인학화 운동은 처음 속력이 0이야. 힘 안 줬기 때문에. 그리고 자인학화 운동은 우리가 무슨 운동이라고 한다? 얘들아, 봐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등가속도는 왜 등가속도야? 가속도는 뭐 때문에 생겨? 힘 때문에 생기지. 그러면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뜻이야. 그러면 가속도는 힘 때문에 생기니까 힘이 일정한 거야. 그 다음 직선 운동을 하려면 얘들아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나란해야 돼. 그리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은 방향이지. 그러면 속력이 빨라지는 등가속도가 생기는 거야. 반대 방향이지. 속력이 느려지는 등가속도 운동이 돼.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운동하고 있었어. 근데 힘도 이쪽으로 작용하지. 그럼 속력이 빨라져 느려져? 빨라지겠지. 근데 내가 이쪽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 맞지. 속력이 느려지는 등가속도 운동이 된다. 이해됐어? 그러면 얘는 뭐냐면 이거잖아. 물체가 떨어져. 근데 일정한 힘 뭐가 작용한다? 중력이 작용한다. 그리고 얘는 처음 속력은 0이야. 힘이 일정하지. 그리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나란하지. 같은 방향이지. 그래서 속력이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이 되는 거야. 자인학화는. 이해됐어? 보자. 자인학화는 물체가 중력에만 영향을 받아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이다. 갖고 뭐 있냐? 스카이다이빙 하는 사람, 나무에서 떨어지는 과일. 그리고 중력이라는 건 지구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지. 자 봐봐 얘들아. 이 중력 가속도는 이때 가속도는 무슨 가속도다? 중력 가속도야. 이때 가속도 일정하다. 뭘로? 아무 말 없으면
9.8m/s 제곱으로 일정한 거야. 야, 이때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로 일정하다. 아무 말 없으면 9.8이야. 10으로 해라면 10으로 해. 어? 이 말은 뭐야? 1초에 9.8m/s씩 빨라진다는 거야. 1초가 지나면 0에서 9.8이 되는 거야. 2초가 지나지 19.6이 되는 거야. 10초가 지나지 속력이 얼마? 98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야, 가속도는 뭘로 일정하다고? 중력 가속도로 일정하다. 어? 얼마로? 9.8m/s로 일정하다. 응? 그리고 봐. 그리고 얘는 봐봐. 힘이 일정하지. 중력으로 일정하지. 등가속도 운동한다. 그리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은 방향이지. 속력이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이야. 뭐라고 나왔냐? 중력 방향이 물체 운동 방향과 같으므로 물체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일정하게 증가한다. 응? 얼마씩? 1초에 9.8m/s씩. 이해됐어? 그리고 얘들아, 봐봐. 또 이게 시험에 가끔씩 안 돼. 그럼 봐. 이때 자연학 한번 보자. 선생님 봐봐. 여기서 이제 다중성광 사진을 이용해 갖고 공의 자연학화 운동을 기록 분석했다. 자, 봐봐. 시간이 나왔지. 몇 초 간격이냐 전부 다. 0에서 1, 1에서 2, 2에서 3, 1초 간격이지. 근데 이동거리가 나왔지. 얘들아, 이동거리가 나왔지. 근데 여기서는 타점 간격이어야 돼. 봐봐, 이동거리가 4.9m 얼마냐? 19.6이냐? 19.6. 그 다음 얼마냐? 44.1. 응? 44.1. 이건 누적된 거야. 위치야, 위치. 그럼 구간별 간격으로 바꿔줘야 돼. 4.9 얼마냐? 9.8 맞냐? 아니지. 얼마냐? 14.7이지. 14.7이지. 그 다음 얼마냐? 24.5지. 이걸로 바꿔줘야 돼. 응? 구간별 간격으로 바꿔줘야 돼. 그 다음 얘를 시간으로 나누면 각 구간별 평균 속력이 나와. 평균 속력이 나온다. 그러면 1초잖아. 그러면 4.9m/s. 14.7m/s. 24.5m/s. 근데 우리가 운동을 기록 분석하려면 가속도까지 보여야 돼. 가속도는 뭐라 했냐 선생님? 시간에 따른 힘에 의해서 속력이 빨라지거나 속력이 느려지는 거라 했지.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라는 게 있어. 그럼 우선 속도 변화를 구한다 얘들아. 그럼 얼마야? 속도가 얼마 변했어? 9.8m/s 변했지. 얘도 9.8m/s 변했지. 그 다음도 똑같이 9.8일 거야. 그러면 얘를 또 시간으로 나누면 이게 가속도가 나와. 1초지. 1초로 나눠봤자 1초지. 그대로지. 그래갖고 9.8m/s 제곱. 9.8m/s 제곱. 오! 얘는 가속도가 9.8m/s로 일정한 무슨 운동이다? 등 가속도 운동입니다. 이해됐니? 이 중력 가속도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래서 봐봐. 그래서 이렇게 구간별 평균 속력은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옆에다가 이걸 써놔 얘들아. 전체로 위에다 써놔버려. 여기 위에다 써놔버려. 저 그래프 이걸 써놔버려. 그래야지 확실히 이해되겠지. S좌표 타점 간격.
이상해? 이상한 것 같아 선생님이? 소연아 이상해? 아이고 힘들다. 뭐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냐? 와 시간도 잘 간다. 응. 별로 한 것도 없이. 응. 아 한 거는 많지? 저 시험지. 시험지 주라고? 이거? 저 안 줬냐? 응 알았어. 좀 이따 줄게. 그 다음 보자. 그 다음 봐봐 얘들아. 그리고 따라서 얘를 갖다가 이제 무슨 그래프로 그려요? 시간하고 속력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야 시간하고 속력 그래프에서 얘들아 기울기는 뭐다? 가속도다. 봐봐 왜 그러냐면 시간하고 속력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이잖아. 시간분의 속도 변화가 있네. 가속도 변화. 따라서 얘는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등가속도 운동이 된다. 보자. 그랬을 때 얘들아 봐봐. 그럼 선생님 이걸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한번 보자.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로 바꾸면 얘들아 어떻게 되냐? 자 봐봐. 니들이 함수 배웠냐? 응? 함수 배웠지? 그래프에서 1차 함수는 직선이다. 선생님 수학까지 가르쳐야 돼. 봐봐. 2차 함수는 뭐야? 곡선이야. 3차도 곡선이야. 근데 물리에서는 2차는 곡선은 포물선으로 생각한다. 포물선은 기울기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감소해. 그러면 여기서 야 시간에 대해서 이동거리하고 시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곡선으로 나타나. 근데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야? 속력이잖아. 그러면 봐봐. 제일 처음에 기울기가 0이야. 처음 속력 0이라는 소리야. 근데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일정하게 증가하지. 일정하게 증가하면 이게 뭐야? 등가속도 운동인 거야. 이해됐어? 기울기가 속력이잖아. 근데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돼 있지. 속력이 빨라지거나 속력이 느려진 게 등가속도가 있잖아. 일정하게. 그러니까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지. 그러니까 이 가속도가 일정한 게 이게 뭐다? 등가속도 운동이고,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이게 곡선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포물선이야. 그러면 기울기가 일정하게 증가한단 말이야. 즉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얘가 등가속도 운동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이 그래프를 설명해 줬잖아 선생님 지금 두 개를. 이해됐어? 오늘 여기까지? 빨리 보내줄게. 너 내일 하고 가. 쿨링 해야지. 비워줘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야? 11시부터 12시, 아니 10시부터 12시 끝나면은 12시 40분에 영어. 영어 끝나고 와. 네? 영어 끝나고 와. 끝나고 12시 40분인데. 괜찮아. 상관없어. 제가 어디 가서 너 일요일 날 와. 어? 수요일날요?